제가 살던 시골 마을은 아스팔트 도로가 제대로 깔리지도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여름이면 지열에 달궈진 시멘트 길도 귀했을 만큼 곳곳이 흙길이었고 먼지가 풀풀 날리곤 했습니다. 비만 내리면 길이 진흙탕이 되어 웬만한 차는 들어가기조차 어려웠죠. 그래도 그 마을에는 작은 강이 흐르고 있었고 여름이 되면 아이들에게는 천국 같은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국민학교를 다녔던 저와 친구들은 방과 후나 방학이면 어김없이 강가로 몰려가 하루 종일 물놀이에 열중했습니다. 수영을 하다가 지치면 강둑에 잠시 누워 쉬고 또 물고기를 잡으려고 잔뜩 뛰어다니기도 했죠. 그러다 해가 저물 무렵이면 어느새 배가 고파 함께 몰려다니며 군것질거리를 찾거나 혹은 제 할머니 댁에 들러 시원한 수박 한 통을 함께 나눠 먹고는 했습니다. 그 강가에서는 가끔 마을 아주머니들이 빨래를 하거나 더운 날 옷을 훌훌 벗고 목욕을 즐기시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 기준으로 보면 낯선 광경일 수도 있지만 당시 시골에서는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가지로 물을 퍼담아가며 빨래를 하고 또 시원한 강물에 몸을 담그고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그 시절 시골 아낙네들의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강가에 달려갔다가 조금 일찍 도착한 제가 어른들 무리 가까이로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당시 20대 후반이셨지만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미인이셨죠. 그녀가 막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려 하시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여자의 몸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큰 키에 풍만한 몸매로 어린 저에게조차 강렬한 인상을 주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저 집 며느리는 콧대도 높고 미모도 출중하다고들 했습니다. 물론 그날 아주머니들은 우리를 보고 장난스럽게 얘들아 저쪽에서 놀아라 하며 쫓아내셨지만 저는 이미 볼 걸 다 본 상태였죠. 그 미묘한 순간의 놀라움과 어색함 그리고 어디선가 찾아온 두근거림이 제 기억 속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시골에는 종종 큰 땅을 가진 집안이 한두 곳씩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절 늘 함께 놀았던 친구 또한 그 부잣집의 장남이었습니다. 논과 밭이 넓었고 방앗간과 정미소까지 운영하는 집안이라 마을에서는 그 집은 돈 걱정은 없겠다라는 말이 돌곤 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친구의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친구들과 어울리다 재미 삼아 한 판씩 치는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점차 규모가 커지고 빚이 늘어나면서 마을 사람들의 걱정도 깊어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마시는 날이 잦아졌고 심지어 마을 장터에서 열리는 사행성 놀이판에 자주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이였던 저는 그 당시 어른들 사이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정도로만 느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집안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술과 도박으로 인해 가정불화가 심해지고 친구의 아버지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폭언을 퍼붓는 날이 늘어나자 친구와 동생은 그때마다 방 안이나 광에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무섭다거나 왜 아빠가 저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친구가 자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온갖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도망갔다. 설마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서 도망간 거 아니냐 등등 다양한 소문이 돌았지만 정확한 사정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친구와 동생만이 할머니 곁에 남았고 할머니는 엄마가 잠시 친척 집에 간 것뿐이라고 아이들을 다독였죠. 하지만 아이들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자 친구 아버지는 더욱 술과 도박에만 매달렸습니다. 남은 재산을 담보로 돈을 꾸고 노름판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러다 집안이 다 거덜나겠다는 걱정과 한숨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몇 해 지나지 않아 실제로 그 집안의 땅과 가옥 대부분이 빚에 넘어갔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부유했던 가문이 순식간에 몰락한 거죠. 그때 친구와 동생은 할머니 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논 몇 마지기로 겨우 식량을 확보하고 우선은 아이들의 끼니를 챙겼습니다. 친구는 중학교를 무사히 다녔고 동생도 초등학교를 계속 다녔습니다. 재산을 거의 잃어버린 상황이었지만 할머니는 손주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러나 비극은 더 이어졌습니다. 한가을 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친구 아버지가 마을 길가의 얕은 도랑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수심이 깊지도 않아 스스로 나오려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추운 물에 빠져 저체온증이라도 왔는지 그대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부잣집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다는 사실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가 남은 재산을 털어 손주들을 가르치려고 애쓰셨고, 친구는 고등학교까지 진학했습니다. 동생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저 또한 의무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낯선 부대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훈련과 규율 속에서 하루하루가 매일 고달팠습니다. 그러다 가끔 주말 외박이 허락될 때면 저는 동기들과 함께 부대 근처의 작은 도시에 나가곤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회의 공기를 느끼고 맛있는 것도 먹고, 때로는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가 풀렸죠. 어느 주말 동기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시골 노래방에서 흔히 있는 도우미 문화가 있었는데, 보통은 중년 이상의 이모나 아주머니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날도 별 기대 없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뜻밖에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들이 몇 분 들어오셨습니다. 다들 컨디션이 좋아 보이고 말도 익살스럽게 잘하셔서 노래방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키가 크고 당당해 보이는 40대 초반쯤으로 추정되는 분과 자연스럽게 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술잔 몇 번 나누고 노래 부르며 즐기다 끝나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녀도 제게 흥미를 가진 듯 했습니다. 총각이지. 군대 생활은 힘들겠다라며 웃어 보이기도 하고, 제가 부르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었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동기들도 각자 파트너와 장난스럽게 브루스를 추거나 스킨십을 주고받았고, 저도 그녀와 슬쩍슬쩍 닿는 손길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익숙한 느낌이 스쳐갔습니다. 분명 처음 본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안하고 낯이 익을까? 저는 스스로 의아해하며 술이 올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술과 흥분이 겹치면서 동기들은 파트너와 함께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결국 저와 그녀도 자연스럽게 2차로 갈래요? 라는 말이 오갔고 방 한 칸을 잡고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먼저 씻겠다고 하면서 옷을 벗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인 남녀가 모텔에 온 상황이니 그 자체가 이상할 것은 없었지만, 제가 봤던 한 가지가 제 머리를 멈춰 세웠습니다. 바로 그녀의 가슴 아래쪽 눈에 띄는 붉은 점도는 태반이 제 기억 깊숙이 잠겨있던 장면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 강가에서 보았던 친구,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분이 가진 독특한 점이 떠올랐습니다. 어렴풋이 이건 말도 안 되라는 충격과 함께 제가 상상도 못했던 정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급하게 그녀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니 세월이 흘렀지만 분명 어딘가 옛 모습이 남아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내 친구 어머니가 맞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과연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간 상태였고 군 생활에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듯 스스로를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말하자면 어릴 때부터 친구 어머니가 아름답다라는 막연한 동경을 품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씻고 나온 뒤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인 당혹감을 숨기려고 애쓰면서 그냥 정신이 좀 몽롱해서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표정과 행동에서 동요가 느껴졌는지 그녀도 살짝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술 기운이 크게 작용한 탓인지 저는 결국 이제 와서 물러날 수도 없다는 심정으로 그녀의 곁에 다가갔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도덕적 갈등이 스쳐 지나갔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자유와 본능적인 충동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서로 자연스럽게 서로를 끌어안았고 방 안은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술 기운과 오랜 환상이 뒤섞여 저는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녀 역시 어른스러운 여유로 저를 이끌어 주었죠. 한참 후 서로 지쳐 잠시 쉬는 동안 저는 여러 번 제 정체를 털어놓을까 하다가 망설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친구 어머니가 맞다면 이 만남이 들키면 어쩌지 하는 고민 때문이었죠. 하룻밤의 뜨거운 시간 뒤 저는 내일이면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녀와 다시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혹여나 한번 만나고 끝나버리면 그 뒤로는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집요할 정도로 그녀에게 전화번호를 물었고 다행히 그녀가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던 예전 성함과 달랐습니다. 그날 밤 두 번째로 서로를 끌어안고 지쳐 잠이 들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그녀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언제 나간 걸까?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봐도 받지 않아
아쉬운 마음으로 부대로 복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연락처를 얻어놓았으니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군 생활을 이어가며 틈만 나면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친구 어머니가 맞다면 이 상황이 옳은 걸까? 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혼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릴 적부터 품었던 동경이 이뤄진 것 같은 묘한 감정이 저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제게 휴가가 주어졌을 때 곧장 그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꺼내 전화를 걸었죠. 다행히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 중심가의 분식점이었는데 제가 먼저 도착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으니 곧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 노래방에서 도우미 일을 할 때와 달리 비교적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키가 크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며 살짝 미소 지을 때 저는 또 한 번 정말 닮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벼운 식사를 하며 서로 근황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노래방 일을 계속할지 고민 중이라면서 돈이 좀 필요해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군인 신분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기에 그래도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시라는 정도의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무렵이라 술도 조금 곁들였고 이전보다 한층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서로가 원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했고 저로서는 혈기왕성한 나이에 억눌렸던 욕망을 풀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일이 뜸해서 벌이가 시원치 않다며 제 눈치를 살폈고 저는 휴가 때만큼은 마음껏 자유를 느끼고 싶다며 스스럼 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모텔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금액이 오갔습니다. 혹시 군인이 무슨 돈이 있나?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저희 또 다른 이야기라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 저는 지갑을 꺼냈고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돈 걱정 없이 즐기고 싶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자연스레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군대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듯 저도 그녀도 망설임 없이 스킨십을 주고받았습니다. 옷깃을 스치고 손이 닿을 때마다 뜨거운 기운이 돌았고 숨소리가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렇게 한참 감정이 달아오른 뒤 어느 정도 긴장감이 풀리자 저는 그녀에게 이것저것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정이 있길래 이렇게 사시는 걸까 하는 호기심과 동시에 만약 내가 짐작한 그분이 맞다면 하는 두려움이 공존했죠. 당장은 그녀에게 돈을 지불하고 즐기는 손님이자 군대에서 잠시 휴가 나온 젊은 총각이었으니 그런 깊은 질문을 던지기엔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반복해 만나게 되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모텔이나 술값,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지명료 같은 식으로 모든 걸 깨끗이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저 역시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좋아졌고 그녀도 귀여운 총각이랑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다며 조금은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텔에만 가는 게 아니라 간단히 밥을 먹고 영화를 보거나 밤거리를 함께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상적인 데이트에 가까워지다 보니 어느새 만날 때마다 무조건 돈이 오가는 사이가 아니라 가끔은 제게서만 비용이 나가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물론 그녀는 여전히 돈이 필요했기에 이런 부업을 쉽게 그만둘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저와 만날 때만큼은 조금 덜 부담스러워하는 듯했죠. 이상하게 내가 아들 같은 총각이랑 이렇게 있으니 재밌네. 그녀가 가볍게 던진 농담 섞인 말에 저는 괜히 심장이 쿵 내려앉곤 했습니다. 물론 농담일 수도 있지만 제게는 그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진작 알아챈 건 아닐까? 아니면 그냥 나이 차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걸까? 하는 혼란스러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당장 혹시 예전에 마을에서 살던 분이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만일 아니라면 제가 괜한 착각으로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테고 맞다고 해도 정말 그녀가 그 친구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확실해지면 과연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그녀는 돈과 욕망으로 시작된 관계 속에서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이상야릇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서로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지도 깊이 묻지도 않으면서 그저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때로는 격렬한 스킨십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직 저 또한 제 감정이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없었고 그녀 역시 제게 마음을 열었다기보다는 젊고 기운 넘치는 총각과 함께 있는 게 나쁘지 않다는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계속해서 지울 수 없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분이 진짜 그분일까? 만약 사실이라면 이게 정말 옳은 걸까? 하지만 그때마다 제 몸과 마음은 얼어붙기보다는 오히려 알 수 없는 호기심과 욕망에 불이 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렁뚱땅이라도 그녀 곁에 있고 싶었고 휴가가 끝나도 어떻게든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군 복무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더 이상 혼란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정말 그분이라면 이대로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켜본 친구의 집안, 몰락과 그 뒤의 이야기를 그녀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함께 모텔방에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예전에 마을에서 살지 않으셨어요? 아마밭도 넓고 정미소도 있던 큰 집이었는데 저는 최대한 돌려서 질문했지만 그녀는 순간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왜 그런 걸 물어요? 하고 되물었죠. 긴장한 상태에서 저는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 마을에서 살았던 기억, 친구가 누구였고 그 친구 어머니가 얼마나 아름다우셨는지 그리고 강가에서 본 기억 등등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예전에 그 집 큰아들과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식으로 아주 조금씩 힌트를 줬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완전히 솔직하게 사실은 제가 그 집안의 아들과 같이 놀았던 아이이고 어릴 적에 당신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고백하자 그녀는 거의 얼어붙은 듯이 한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쿵쿵 뛰고 땀이 났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나를 농락하는 거야? 하고 화를 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작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짧게 흐느끼다가 다시 이불을 젖히고는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언제부터 알았느냐라고 묻더군요. 저는 사실대로 처음에는 몰랐는데 가슴 아래 붉은 점을 보고 난 뒤 짐작했지만 너무 놀라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중에 당신 모습에서 옛날 그분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내뱉은 첫 마디는 세상이 이렇게 좁을 줄 몰랐다라는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정말 죄송하다. 뭔가 서로 모른 채 지내도 될 것을. 제가 어릴 적부터 동경하던 그 기억 때문에 멈추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도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침묵하던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냈고 왜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물론 모든 것을 세세히 말해준 건 아니었습니다. 저와의 관계가 아직 온전히 신뢰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는 제가 어렴풋이 짐작했던 친구 집안의 파국 이야기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술과 도박에 몰두하면서 그녀는 거의 매일같이 폭언과 폭력을 견뎌야 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든 집안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이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가출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해가 될까 봐 차마 데려가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고 당장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이 살 길이라 생각했어요. 그녀가 그 말을 할 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친구와 동생은 그 뒤 할머니 댁으로 옮겨 어떻게든 생활을 했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욱 어렵게나마 버티며 자랐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야기에 눈시울을 붉히며 나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몰랐어요. 돌아갈 수도 없었고 돌아갈 면목도 없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모텔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관계였지만 한 번의 밤을 보내고 나니 서로 묻지 못했던 이야기가 넘쳐났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에게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실례가 안 된다면 들을 수 있을까요? 한참 망설이던 그녀는 끝내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털어놓은 이야기 속에는 그녀가 거쳐온 삶의 굴곡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언젠가 아이들에게 성공한 엄마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녀. 오래전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죄책감이
매일 밤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고 했습니다. 결심 끝에 공장, 식당, 유흥업소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해보았지만 그러다 결국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커다란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경력이 없어 마땅히 취업할 곳도 없고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내몰려 노래방 도우미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빨리 빚을 갚고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 언젠가 아이들에게 떳떳이 나서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빚이 생각보다 커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았고 또 몇 번의 안 좋은 경험이 겹쳐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아이들 앞에 서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면서도 마치 스스로를 위로하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쓰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복잡한 연민이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친구나 동생을 찾아볼 생각은 없으세요? 저 역시 아이들이라는 표현 대신 친구와 동생이라 돌려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저도 이미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여전히 그 아이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머뭇거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줬는데 내가 이제 와서 나타난다고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솔직히 저도 쉽사리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옛날 이야기 속에서 그녀가 떠난 뒤 친구와 동생이 겪은 괴로움과 집안의 몰락을 지켜본 당사자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평생 숨어 지낼 수는 없잖아요 라는 말이 입가에 맴돌다가 끝내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듬어 주듯이 안아주었고 그녀는 살짝 몸을 떨면서 제 품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어색하면서도 필사적으로 서로에게서 뭔가를 찾으려는 듯 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부대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자주 만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왠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다음에 휴가 나오면 꼭 다시 전화해줘요. 네, 꼭 할게요. 약속해요. 저는 그렇게 장담하고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복귀 직후에도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상하게 통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은 받았지만 바쁘다며 금방 전화를 끊었고 그 후에는 아예 신호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조바심이 난 저는 다음 휴가를 받자마자 바로 그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노래방, 그리고 그녀가 가끔씩 일하던 장소를 찾아가 물어봤지만 이미 다른 데로 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혹시 어디로 옮긴지 아세요? 몰라요.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니 어느 날부터 안 보여요. 전화번호마저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혹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 또 다른 일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에 빠져버렸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저와 그녀가 맺은 인연은 불안정한 시작이었으니 이렇게 끝을 맞게 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안 울적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는 결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통화를 하려니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야, 그동안 잘 지냈냐? 뭐 그냥저냥 살지. 너는 군 생활 어때? 형식적인 안부 인사만 주고받고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 내가 우연히 만나서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어머니와 제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관계까지 맺었다는 사실은 입 밖에 내기도 두려웠습니다. 결국 뜬금없이 바쁘겠다.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라는 말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전화나 문자만 주고받을 뿐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도 친구는 언젠가 한번 보자고 했지만 저는 괜히 피해 다니듯 약속을 미뤘습니다. 자주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내가 널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갈수록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찾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찾을 방법도 없었고 혹여 다시 찾는다 해도 우리의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깊어질 때면 그녀와 함께 보냈던 수많은 순간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욕망과 돈으로 얽힌 사이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털어놓았고 마지막에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제 이기심이 만든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제가 처음에 그녀를 알아보고 스스로 거리를 뒀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빨리 친구에게 이 사실을 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도 친구와는 연락이 매우 뜸해졌고 군 시절처럼 스스럼 없이 지내던 사이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스스로를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자꾸만 친구를 피하게 됩니다. 그녀가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누구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한 이 비밀이 저와 그녀만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저는 친구와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이건 바람직한 인연이었을까? 이 질문은 지금도 제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변명도 어떤 후회도 이미 늦었다는 걸 압니다. 가끔씩 제게 남은 작은 바람이 있다면 언젠가 그녀가 빚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행복해진 모습으로 혹은 친구와 동생 앞에 서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보고 싶었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 욕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연은 저와 그녀만이 공유하는 비밀로 남았고 한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조차 고백할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기억을 곱씹으며 불쑥 찾아오는 공허함을 달래봅니다. 공허함을 달래봅니다. 공허함을 달래봅니다. 공허함을 달래